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급기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일 간 경제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해방 후 한일 관계가 최고조로 경직됐습니다. 우리가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일본은 초강수를 두며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파도가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국제경제체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까지 삼각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우선 정치권부터 당리당략을 떠나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민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며 방향타를 잡아야 합니다. 국민들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애국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하며 이왕에 해야 하는 경제 전쟁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제는 구한말과는 달라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주에서는 낚시하던 50대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홍성군이 독립운동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독립을 주제로 한 행사와 사업을 집중 전개할 계획입니다. 최근 내포 열병합발전소 공사 재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면서 주민 반발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전 방식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발전 용량이 논란입니다. 지난 1월 큰 불이 난 천안 차암초등학교 증축교사동이 재건축됩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안전진단 결과 내구성 저하 등 안전상 문제가 나타났고 시공사도 철거 후 재건축을 받아들여 오늘부터 철거에 들어가 가급적 방학 기간에 철거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충남대가 개교일에 처음으로 11월로 예정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을 직선제로 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천안에서 축구와 볼링 등 전국 단위의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 경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센터가 지어지면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축구 K리그2 대전 시티즌이 3일 안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키쭈와 안토니오의 연속골로 2대0으로 이기며 지난 4월 부천과의 경기 뒤 1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일본의 막무가내식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데 지난주 일본이 결국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이 자치단체들도 경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죠. 네, 먼저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충남은 당장 비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상황 비상 대책 회의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생길 경우 지원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 정상화 때까지 일본과의 교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도 했습니다. 네, 최근 일본이 내린 비합리적인 조치에 항의하는 건 이 충청남도만이 아닐 텐데 대전시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전시는 경제단체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수출규제 대응 대책반 구성과 피해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원천 기술을 집중 육성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대전, 세종, 충남 시도의회도 이번 처사를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치졸한 도발로 규정하며 일본 제품과 여행 상품 불매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도 오는 14일 제2차 아베 정부 규탄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시군도 민간단체의 교류 중단을 권고하기로 하는 등 반일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될 조짐입니다.
네, 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정부의 대응이 맞서면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그 자치단체도 좀 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요새 더워도 너무 덥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더위에 특히 노동 현장은 더 취약한데 당국이 5개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낮 시간대 현장 지도에 나섰다고요. 네,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야외 작업 중지 권고 기준 온도를 38도에서 35도로 낮췄는데요. 실제로 낮 기온이 35도를 넘을 경우 작업 중지를 권고하기 위해 노동당국이 저희 취재팀과 함께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이날 현장 온도가 35도를 넘지는 않아 작업 중지 권고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야외 작업을 할 때 기온이 35도를 넘으면 노동당국이 작업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작업 중지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그 폭염으로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도 실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낮 세종시 장군면의 고추밭에서 일하던 80대 남성이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올 들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42명, 전국적으로도 660명에 달합니다. 네. 환자가 의식이 없고 또 마르고 뜨거운 피부를 보이면 온열 질환의 일종인 중추신경 손상에 의한 열사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8월 초까지 온열 질환자가 늘 것으로 보고 뜨거운 낮 시간대 충분한 수분 섭취와 무리한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경북과 전북 등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할머니들이 숨지는 일이 잇따랐는데 이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충남 서해안의 랜드마크가 될 다리를 두고 벌어진 보령시와 태안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이 문제의 다리는 오는 9월 추석 전 임시 개통하는 국도 77호 연륙교입니다. 보령과 태안을 잇는 다리인데요. 지난 5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가 이 연륙교 이름을 원산 안면대교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 간 논란이 커지자 국가지명위원회에 연륙교 이름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원산 안면대교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보령시의회가 국가지명위원회에 당장 상정하라며 충남지명위원회를 압박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원산 안면대교라는 명칭을 원하는 보령시는 어서 다리 이름을 확정하라는 건데 태안군의 입장은 좀 다르죠? 네, 태안군과 군의회는 재심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충남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원산 안면대교 이름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의견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태안군의회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륙교 명칭을 정하려면 태안군수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냈어야 함에도 지명위원회가 이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라는 겁니다. 네, 이 충남 서해안의 랜드마크가 될 연륙교 이름을 둘러싸고 갈등이 골이 커지고 있는데 충청남도와 지명위원회의 고민도 깊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예,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유성구 보건소가 대전시 보건소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늘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지원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유성구 보건소 2층 건강도시팀에 방문해 상담이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전시와 중소벤처진흥공단 대전세종본부 등 무역 관련 기관들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동남아에 파견할 무역사절단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이 노후타이어 교체나 엔진오일 점검 등 이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모합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이 10월 31일까지 제13회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출품 접수 마감일까지 현충탑 참배, 합동 안장식 등 현충원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으로 1인당 석점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출품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이달 말까지 제8회 평생학습인상의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신청은 아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오늘 오전 11시 충청 유교문화원의 범충청권 유물 2,300여 점 수집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수집 유물은 충남 보부상 유물 70점, 충북 함종어시 종가유물 2,200여 점, 세종 연기향교 유물 100석점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은 오늘도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5도에서 36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으며 천안 등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서 35도 분포입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산 조개젖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의 한 병원 종사자 6명이 A형 간염에 걸리면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중국산 조개젖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개젖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 들어 6번째로 식품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중국산 조개젖에서 A형 간염 유전자 검출 내용과 관련해 A형 간염의 발생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총괄과 이동환 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동환입니다. 예, 요즘 수고 많으시죠? 예.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이 조개젖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이 됐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A형 간염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예.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집단 발생 사례가 의심되면은 이제 해당 식당의 이제 식재료를 검사하는데 그 네. 식재료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그 조개젖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고 그 조개젖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예. 이 다행히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조개젖은 그 면역력이 약한 병원 환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고요. 예, 해당 병원에서는 이제 직원분들하고 예. 또 환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이 식단의 메뉴가 달라서 네. 환자분들에게는 이 조개젖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행이군요. 예. 예. 그렇다면 현재 A형 간염에 걸린 병원 직원들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병원 종사자나 환자들에 대한 예방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예, 그 환자분들은 뭐 큰 문제 없이 회복되었고 네. 또 해당 병원의 그 식당에서 그 남은 식재료는 전부 다 폐기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 역학조사 후에 병원 내 종사자나 환자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실시했고 네. 또 거기서 항체가 없는 그런 이제 감수성적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을 다 하였습니다. 예. 일단 그 조치는 다 된 셈이네요. 예. 예. 문제는 이게 올해 조개젖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이 벌써 6번째라는 것인데 현재 그 전체 A형 간염 환자 수도 전국적으로 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배나 많은 수준이라는 건데요. 올해 A형 간염 실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난 금요일인 8월 2일까지 예. 환자 수가 이제 약 11,00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11,000여 명 정도 되고 예. 특히 이제 청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 또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도 그 A형 간염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는 이제 20대에서 4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전도 지난주 통계가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특히 대전과 세종, 충남의 A형 간염 환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뭐 특별히 지금 아직까지는 뭐 어떤 충청권에서 A형 간염 환자가 많은 그런 이유를 갖다가 찾지 못했지만도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품이나 또는 물에 의해서 어떤 A형 간염 환자가 이렇게 계속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올해 A형 간염 환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배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원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죠? A형 간염 환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위생의 역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위생 상태가 나쁠 때 이제 60년대 태어나신 분들까지는 대부분 어릴 때 이제 A형 간염 그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감염되면은 정상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경하기 때문에 그냥 감기인 줄 알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A형 간염은 아주 위생 상태 나쁜 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이제 좋아지고 또 위생 상태가 개선되면서 어릴 때 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염된 식품이나 또는 오염된 물에 노출될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A형 간염이 발생하고 또 증상이 또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입원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B형 간염과는 달리 감염 경로가 좀 틀리는군요. 예, B형 간염은 주로 혈액으로 감염되고 예. A형 간염은 그 식품이나 또는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예. 감염 전염력은 훨씬 높군요. A형 간염이. 그거는 그러니까 식품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많이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까지 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많이 성장했던 시기에 성장했던 그 세대들이 이 A형 간염에 좀 취약하다. 예. 그렇단 얘기죠. 예. 예. 실제로 A형 간염에 걸릴 경우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고 또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통 A형 간염에 걸리면은 이제 잠복기라 해서 보통 15일에서 한 50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이제 본인은 뭐 걸렸다는 사실도 모르겠죠.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보통 초기 증상은 이제 좀 피로감, 또 식욕 부진, 예. 메스꺼움, 또는 복통 이렇게 좀 어쩌면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내가 몸살을 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환자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황달이 나타나면은 그때쯤 이제 이게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도 좀 다른데 특히 이제 소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소아들은 6세 미만의 소아들은 감염이 되어도 네. 증상이 없거나 있어도 그냥 엄마가 그냥 감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증상이 경합니다. 하지만 예.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달라서 한 70% 이상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은 입원하는 분들도 많고 예. 또 아주 심하면은 이제 전격성 간염이라 해가지고 예. 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간이식까지 받거나 심하면 사망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심해지면 무서운 질병이군요. 예, 예. 그러면 이게 황달까지도 오고요. 그전에는. 예. 예. 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왜 어린이들은 그래도 강한데 이 성인들이 왜 이렇게 취약한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염증 반응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뭐 외부에서 이제 병원체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이제 염증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 병원체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어린 애들은 그렇게 막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 예. 어른들은 들어오면은 이게 몸 안에서 많이 심하게 싸우기 때문에 또 염증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증상이 또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끓인 물 마시고 음식도 꼭 익혀 먹고 또 손 씻기도 바르게 해야 되는 등 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그 예방 수칙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결국 이제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모든 음식은 이제 끓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끓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서 드시는 게 좋고 네. 또 이제 조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리 기구를 구분한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설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리를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위생적인
그런 조리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 뭐 손씻기, 생활화 이런 데 개인 위생 수칙도 이제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네. 또 물은 이제 반드시 끓여서 드시거나 아니면 확실히 이제 안전성이 보장된 그런 이제 물들을 드셔야 됩니다. 예. 일단 개인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그 A형 간염에 환자에 많이 노출이 되더라도 네. 보통 그 노출 후에 한 2주 이내에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그 A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 주위 분들이 A형 간염으로 확인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또는 이제 직장 동료분이 A형 간염으로 확인되면은 네. 바로 이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으시면은 본인이 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된 분들은 예방접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서 무조건 예방접종을 맞지 말고 그 사전에 어떤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보통 이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항체가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고 예방접종 맞는 게 좋고, 예. 또 20대, 30대 분들은 이제 대부분 항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맞으시면 됩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그 전국 각지의 그 보건소나 이런 데 가면 맞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만약에 A형 간염 환자와 이제 접촉한 그런 이제 있으면은 네.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안 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서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이 그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중국산 조개젓이 벌써 6번째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원인을 지금 찾고 있고, 네. 그 조개주 외에도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분들도 같이 찾고 있는 그런 거 있고, 네. 어쨌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위생 수칙들을 이제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 중국산 조개젓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건 아직 내려진 건 없습니까? 예, 필요한 조치들은 이제 저희들하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같이 해서 이제 필요한 조치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중국산 조개젓은 피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이쪽의 위생 수칙들을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예. 이게 이제 충청 지역에서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아직 그 명확하게 충청 지역이 왜 이 A형 간염 비율이 환자가 많은지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청 지역이 그 어느 정도나 많은 겁니까? 현재 그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면은 예. 확실히 이제 다른 지역보다 지금 높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충청 지역,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대전 같은 경우는 한 5배 정도 높고요. 예. 또 세종 같은 경우도 한 4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10만 명당 발생률이니까 예.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도 A형 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 철저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결국 이제 모든 사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예. 그런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집단 발생이 생기면은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 집단 발생이 이제 발생한 그 식당이나 이런 데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는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를 이제 일주일간 격리를 시키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환자분들의 가족이나 이런 접촉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생활 수칙을 지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중국산 조개젓에서 A형 간염 유전자 검출 내용과 A형 간염의 발생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총괄과 이동환 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